안녕하세요. 시간의 마법사 김현수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아, 오늘 또 이렇게 황금 같은 토요일 밤에 강의에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한번 강의를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 벌써 이제 두 번째 강의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바로 우리는 왜 행복해야 할까라는 주제입니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일 수도 있고, 다소 철학적인 혹은 심리학적인 그런 키워드, 이 행복에 대해서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는 그 행복의 기원, 저자이시자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님이신 서은국 교수님의 강연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 행복의 정의를 한번 저희가 살펴볼게요, 먼저. 네이버 사전에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흐뭇한 감정, 혹은 또 그러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자로는 쾌활할 쾌, 그리고 영어로는 pleasure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잠시만요. 음, 네. 이제 정의는 요런데,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상태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냐. 바로 요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주먹을 불끈 쥐면서 예스! 하면서 얼굴에는 정말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태. 그죠? 음, 자, 지금 여기 그 사진 안에 보이는 인물들이 나이대도 다 다르고 인종도 다 다르지만 이 모든 인원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본인들의 얼굴에 아주 그 해맑고 행복 가득한 그런 웃음을 가지고 있죠. 이런 상태를 느끼는 것, 어떤 그런 감정의 상태가 바로 행복이 아닐까 합니다. 그 사람들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수단들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사람들 속에서 가족이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그 순간이 행복한 순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며 신앙적으로 기댈 수 있을 때, 그때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2019년에 한국인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설문조사를 한번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그 설문의 결과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게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일단 퍼센테이지로는 가장 높았고요. 건강, 돈과 명성, 혹은 하고 있는 일이 내 소질이나 적성에 맞을 때, 워라밸이 잘 지켜질 때, 아이들 교육 잘 시키고, 또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자기 발전하고, 종교 생활하고, 또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저 또한 11월 달에 들어서 가지고 데일리 리포트에 매일매일 이렇게 내 인생 짜릿했던 순간이라고 해서 제 그동안 살아왔던 저의 그 라이프 타임 속에서 언제 그렇게 주먹을 불끈 쥐면서 예스! 했던 순간들이 있을까를 한번 떠올리면서 이렇게 적어보고 있는데, 그 한 예시들이 이렇게 지금 적혀 있고요. 음, 매일 아침 제가 이걸 지금 적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매일 아침 내 인생에 짜릿했던 그런 아주 행복했던 감정들을 떠올리면서 오늘 하루도 그러하기를, 오늘 하루를 굉장히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저는 리추얼로 이렇게 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최근에 저의 좀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언제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상한가 쳤을 때 아 이때 또 회사에서 제가 또 주먹을 한번 불끈 쥐었죠. 정말 짧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되게 짜릿했던 것 같고 '몰빵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렇게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혹시 지금 참여하신 팀원분들 혹은 이 강의를 들으실 우리 다른 분들께서 혹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분이 계실까요? 혹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강의를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강의의 끝에 우리가 왜 행복하게 살아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다시 재정의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좀 손쉽게 우리가 실천을 해볼 수 있을지 그런 팁들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왜 행복하게 살아야 할까요? 아, 혹시 행복이 삶의 목표이신 분 계십니까? 행복이 삶의 목표이신 분. 안 계세요? 음,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저는 그러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분 중에도 이렇게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행복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고 있는데요. 수멈 버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수멈이라고 하는 거는 최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버넘이라고 하는 거는 좋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행복을 수멈 버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최고로 좋은 상태, 최고로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우리 인간의 최종 종착지에는 결국 행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나 사건들은 우리가 행복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최근에 우리 심리 학자들 속에서 굉장히 좀 대세론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어, 많이 좀 추가 기울어진 또 이론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생물학자 찰스 다윈이 주장을 한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은 인간은 그리고 모든 동물 혹은 식물들 지금 살아있는 살아가고 있는 생존해 있는 모든 생물들은 그 이전에 우리 이전에 어떤 어, 사람들이나 혹은 동물들 어떤 생물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진화를 해온 결과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도 말이죠. 그래서 이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 모든 행위, 모든 결정의 이유는 결국 우리가 더 잘 생존하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있어요. 최근 2년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이 생물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DNA나 RNA의 작은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숙주에 빌붙어서 DNA나 RNA를 복제를 하면서 번식을 해 나가는 것으로 바이러스는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혼자 살아가진 못하지만 숙주에 빌붙어서 자기 자신의 DNA나 RNA를 복제를 해 나갑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자신의 RNA를 복제를 해 나감으로써 우리 폐, 기관지에 번식을 해 나가면서 자신을 더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는 전략을 펼치고 있고, 그게 지금까지 봤을 때는 꽤나 성공적이었죠. 그죠? 우리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감염도 많이 되었고, 또 많은 분들이 죽기도 하고요.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아주 잘 생존을 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 우리 인간도 생물학적으로 살펴보면 46쌍의 하나의 이중 나성 구조를 가지고 있는 DNA가 가닥이 무려 30억 개를 가지고 있는 생물체. 어, 그리고 우리 인간도 아주 세포 단위 그 안으로 더 세분화해서 작게 들어가면 결국 사람들도 DNA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수가 다를 뿐이지 사람과 바이러스의 DNA나 RNA를 가지고 있는 거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바이러스에서 살펴봤듯이 바이러스는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존 전략을 펼치는 거잖아요. DNA나 RNA를 복제를 해나가. 그럼 이제 인간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인간이 지금의 모습을 가지게 된, 우리가 이렇게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아주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우리가 교류도 하고 아주 멋진 물건들도 사고 경제 활동도 하고 건물도 멋지게 짓고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나 선진국들은 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어, 우리 인간의 역사가 약 600만 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역사학적으로. 근데 이 인간이 살아왔던 600만 년의 시간을 1년이라는 시간으로 한번 줄여서 생각을 해보면 1년 중 364일 23시간, 22시간 정도는 우리가 지금 현재 보이는 사진의 이 모습으로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유인원의 원시인의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된 거예요. 1년 정도의 시간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역사의 모습이 딱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364일 22시간 정도의 시간만큼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처절하게 이렇게 생존 전략을 펼쳐가면서 살아왔던 게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도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인원의 시절, 원시인의 시절에서도 우리 인류들은 바이러스와 똑같게 살아남기 위해서 사냥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 번식을 하고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뒤에 보이는 아주 무서운 동물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동굴에 숨기도 하고 이렇게 불을 피워서 살아가기도 하고 다른 여느 동물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군락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게 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살아남기 위한 전략들이 이 유인원들 시절부터 DNA에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현대의 인류들까지로 다 유전돼서 물려졌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는 우리의 앞의 세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선 그 세계에서 살아왔던 인류들의 생존 전략에서 살아남은 전략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인류들의 후손인 겁니다. 이 생존하기 위한 전략, 이것이 우리 DNA에 굉장히 깊숙하게 박혀 있다. 그리고 그게 대를 이어가면서 물려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을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최근에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실험 결과들, 뇌과학이나 아니면 생물학적 그런 이론들, 그런 실험들과 결과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인간의 유전자와 뇌는 어떤 고차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바이러스와 비슷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최적의 방법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본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우리 DNA에 박혀 있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우리의 세대를 잘 살아남은 그 DNA의 유전적인 정보를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지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진 귀엽죠? 강아지가 네, 강아지가 선글라스를 끼고 서핑을 하고 있어요. 그죠? 어, 근데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강아지는 물을 싫어하잖아요. 그죠? 물 굉장히 싫어요. 물에 젖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지금 여기 보는 강아지는 물에 흠뻑 젖었고 그리고 서핑? 강아지가 서핑을 좋아할까요? 아마 그런 것도 잘 모를 텐데 그죠? 근데 이 강아지는 이렇게 뭐 물에 다 젖은 흠뻑 젖은 채로 서핑 보드에 이렇게 올라타서 아주 선글라스까지 끼고 멋지게 지금 서핑을 하고 있어요. 요게 왜 이렇게 강아지가 서핑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갔느냐. 이게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바라보는 어떤 그 생존을 위한, 동물들의 생존을 위한 전략의 결과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 강아지는 어떻게 이 서핑보드에 올라가서 이렇게 서핑을 할 수 있었을까? 알고 봤더니 이 새우깡 때문이랍니다. 새우깡. 이 강아지들이 새우깡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강아지의 주인들이 이 강아지를 서핑보드에 태우고 싶어 가지고 계속 이 강아지를 훈련을 시킵니다. 어떻게? 그 우리가 잘 아는 심리학적 실험, 파블로프의 개 있죠? 그 실험처럼 강아지를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물에 가까워졌을 때 새우깡을 하나 주고 그다음 단계는 물에 한 발 다리를 넣었을 때 또 새우깡을 주고 새우깡을 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강아지는 새우깡을 먹는 게 기분이 너무 좋아. 너무 맛있거든. 그 새우깡을 먹을 때 그 짭조름하면서도 그 바삭거리는 그 식감. 음? 이 강아지가 맥주 맛은 모르겠지만 이 새우깡의 맛은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강아지가 이 새우깡을 먹을 때 그때 받았던 그 맛과 그 쾌락을 잊을 수가 없대요. 거기에 계속 중독이 되어서 그 강아지의 주인이 점점 더 깊은 물에 데려가고 그 흠뻑 젖은 강아지가 다시 서핑보드에 올라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 서핑보드에서 파도를 타고 다시 해변 가까이 서핑을 즐기는데 그 단계를 걸어오면서 이 강아지에게 계속 보상으로 새우깡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에게 있어서 이 새우깡이 쾌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에게 강아지는 본인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무언가를 먹어야지만 자신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더 오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데 주인이 자꾸 새우깡을 주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쾌락적인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새우깡이라고 하는. 그러니 여기 본인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맛있는 거를 또 주니까 거기에 중독돼 버려서 자꾸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서핑까지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같이 봤던 이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우리 현재 인간의 선조들, 유인원들이나 원시인들에게 어, 사냥이나 번식이 어땠을까요? 사냥이나 번식. 사냥을 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고기, 그 고기를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물론 배고 고파서 살기 위해서 먹었지만 그 고기 맛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쾌락적인 감각, 경험, 그리고 번식, 성관계를 하고 서로 다른 이성과 이렇게 손을 잡고 살을 이렇게 비비는 때 거기서 얻어지는 그런 좋은 느낌. 어떤 그런 것들이 쾌락적인 좋은 감정들이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DNA에 쌓여가는 겁니다. 음. 자, 지금 제일 처음 봤던 이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들, 이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의 순간,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쾌락의 순간을 분명히 전달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어, 이 쾌락을 느낄 때 도파민이라는 그 신경 호르몬도 분비가 되고, 그걸 우리는 지금 책을 읽어오면서 이런 사실들도 우리가 많이 접했다고 하니까, 그죠? 음. 그러면, 인간들이, 어, 인간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먹는 거, 사람을 만나는 거, 옷을 입는 거, 따뜻한 집에 사는 거, 어떤 그런 것들도 모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결정하고 실천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어떤 그런 순간들을 계속 찾아가는 것도 마치 우리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요즘 심리학자들이 흠뻑 빠져 있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행복을 쳐다보는 겁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죠? 그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이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파가 나뉘어져 있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해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삶의 목적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을 계속 이야기하는 파도 있지만, 요즘은 좀 더 진화론적, 어떤 좀 과학적인 그런 접근에서 행복도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많이 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우리 팀원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가요? 행복하신 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행복하니 저도 좋습니다. 자, 요거 그래프 한번 볼게요. 요거 그래프 참 제가 좋아하는 그래프인데요. 마치 심장 박동처럼 생겼죠, 그죠? 어, 이걸 행복 박동수라고 지금 부릅니다. 음, 이게 우리 출생부터 우리 죽음의 시점까지 우리 라이프 타임에 걸쳐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행복을 자꾸 뒤로 미루면서 지금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내일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고생을 하고, 오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고통을 받고 있어요. 때론 지치기도 하고, 때론 번아웃이 와서 굉장히 괴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도 우리는 우리 오늘이 아닌 내일, 혹은 조금 더 먼 미래에 나의 행복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음. 우리 뭐 학생들, 우리 8살부터 20대 중후반까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하면서 그 공부에 몰두를 하면서 행복을 좀 미루기도 하고,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은퇴를 하기 전까지도 그 현실에 정말 많이 찌들려서 살아가게 되는데,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심장 박동이 뛰는 것처럼 우리의 행복 박동수가 이렇게 뛰면 어떨까요? 좀, 좀 속상하지 않을까요? 어, 그래서, 앞에 그래프 봤던 것처럼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행복을 미룹니다. 나 학교 졸업하면 행복해지겠지? 그래서, 학교를 졸업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나 취직을 하면 행복해지겠지? 그래서 취직을 합니다. 근데 또 행복해지지 않아요. 혹시 결혼하고 또 아이가 생기면 내가 행복해질까?
하지만 현실은 정말 찌들어서 살아가게 되죠. 어, 행복하지가 않아요. 또 물어봐요. 아, 난 아마 은퇴하면 행복할 거야. 아이들도 다 이제 키워서 독립시키고 이제 그때가 되면 와이프와 함께 정말 오손도손 어, 오붓하게 늙어가면서 행복하겠지? 하지만 그때도 행복할까요? 그 인생의 말미에 가서 혹시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하게 되진 또 않을까요? 음.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가 느껴야 할,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그 행복을 우린 도대체 언제까지 미루어야 할까요? 요거 2020년도에 주요 국가별 행복 지수를 한번 평가해 본 건데요. 올해 우리나라가 그 선진국 순위가 7위까지 올라갔었어요. 7위까지. 경제력으로 봤을 때 7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61위로 평가됩니다. 선진국들 중에서도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최하위예요. 보시면 우리가 잘 유럽의 그런 많은 나라들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고요. 보시면 25위에 대만이 있고요. 31위에 싱가포르, 52위에 필리핀, 54위에는 태국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나라의 국민들보다도 덜 행복하다라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참 매한가지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2018년도에 이제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조사를 한 건데 한국인의 가장 행복한 세대는 했더니 이 연령대별로 이렇게 점수가 평가가 됩니다. 20대와 30대 점수가 아주 처참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해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이 20대와 30대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고 있어서 이 점수가 더 떨어지고 있어요. 행복도 점수가. 어. 문제는 50대와 60대도 지금은 점수가 더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행복도 점수. 굉장히 좀 작잡하다 그랬죠. 음.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OECD 행복 순위, OECD 국가들 중에서 36개국 중에서 27위. 아, 보면 사회적 유대감은 32위 최하위권이고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 게 바로 우측 상단에 너무 바쁘게 산데 시간이 없어.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돼. 요즘은 더 그렇죠, 그죠? 특히 서울 경기권에 사시는 분들은 요즘에 10억으로 집 한 채 사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10억이라는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1년에 250만 원씩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250만 원씩 30년을 모아야 10억. 근데 그 정도의 돈으로 지금 현재 서울 경기권에서는 어, 34평의 아파트 한 채 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왼쪽에 보면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률이 1위, 전 세계 1위, 전 세계. 그리고 우측 중간에 보면 1인당 근로시간도 쩔어. 1위. 이게 그 쿠바인가? 쿠바하고 우리나라가 1위, 2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압도적입니다. 세계 최고 스트레스 보유. 그리고 최근에는 정신과 치료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우리 많이 불행하게 산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이러니 그 젊은 세대들의 용어로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런 통계적인 데이터를 보더라고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우리는 앞서 봤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행복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수단이고 도구인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우리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어, 안타깝게 본인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세상을 하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분들도 되게 많고요. 너무 저는 이런 기사도 보면 너무 마음이 뉴욕에 살던 제프 렉스데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한날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너무 외로워가지고 전봇대에 자기 전화번호를 남기면서 혹시 아무나 좋으니까 나랑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를 걸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전봇대에 자기 전화번호를 남기고 탁 포스트를 붙여놨대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전화를 건 사람이 있었다고. 전 세계에서 7만 명이 제프에게 전화를 건. 왜? 외로웠어. 외로웠어. 외로움을 느끼는데 그 외로움이 자신에게 정말 치명적으로다가 너무 힘겨운 고통을 주니까. 외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계기라든지 정도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 외로운 감정 때문에 결국 살아남지 못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제프가 자기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외로워서 전화를 걸어달라고 그랬더니 7만 명이 넘는 전 세계에서 전화를 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싶어요. 지금. 그게 본능이거든요. 어, 우리 몸에 있는 우리 DNA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 DNA는 스스로 살아남기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프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어, 로또 1등. 오늘 로또 되면 참 좋겠다, 그죠? 로또. 저도 오늘 로또 샀는데 아직 번호를 못 맞춰보고 있어요. 저도 매주 삽니다, 로또를. 로또가 1등이 되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응, 행복할 거. 이 왼쪽에 표정 보십시오, 표정. 행복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맞춰봤을 때, 탁 되면, 어, 혹시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행복할 거예요, 그 순간에. 그죠? 응, 행복합니다. 행복할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축하를 해주거든요. 어깨 좀 으쓱해질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원시인들, 유인원들이 사냥을 해서 고기를 가지고 오고, 그걸 같이 사는 가족들과 이렇게 맛있게 구워 먹었습니다. 행복했을 것 같다, 그죠? 행복했을 것 같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이 승진, 로또, 사냥을 통해서 맛있는 고기를 먹는 거, 이 세 가지 상황들이 혹시 이 순간에 행복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혹시 행복하니까 우리가 살 수 계속 잘 살아가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앞에 한번 볼까요? 로또 1등이 됐어. 로또 1등이 됐어. 실제로 로또 1등이 되는 분들 중에 몇 년 이후에 그 사람들의 삶을 추적을 해보면 망한 사람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어, 왜 그럴까? 로또 1등이 되면 인생이 역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느꼈던 그 행복한 쾌감 때문에 돈을 더 흥청망청 쓰게 되더라는 통계적인 결과가 있더라고요. 홍콩이었나? 홍콩의 어떤 아가씨가 이 로또 같은 게 당첨이 됐어요. 1년 동안 세계 어느 각국의 어떤 호텔이라도 무제한으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당첨이 됐어요. 딱 한 명 당첨이 됐어요. 그게 홍콩의 어떤 20대 아가씨가 당첨이 돼서 그 아가씨가 그거 당첨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회사를 사직을 내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호텔에 숙박을 하면서 전 세계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몇 년 뒤에 그 친구의 행적을 추적을 해보니까 그 친구가 파산을 했더라고요. 빚이 어마어마하게 져 있더라고요. 왜? 그 친구가 당첨된 거는 호텔의 숙박권이었지 그 이외의 다른 비용들은 하나도
없었죠. 근데 그 세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기 위해서 여행 경비를 대기 위해서 그 모든 비용들은 자신이 빚을 내가면서 조달을 해왔던 거죠. 왜? 그 호텔 숙박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친구는 그 호텔 숙박권,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숙박권을 당첨이 되었을 때는 정말 행복했겠지만 몇 년 이후에는 그게 영원하게 이어지지 않았다. 로또도 잘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로또 1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다시 어, 원래대로 되돌아오거나 더 안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과장 승진을 했다고 제가 만약 이번에 과장 승진을 했다고 해가지고 너무 행복해. 근데 이 행복한 감정이 계속 쭉 이어져 가지고 만족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가 이 회사 안에서 나는 이미 과장 승진한 것만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차장이나 부장 혹은 회사 임원이 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도태가 되겠죠. 도태. 이번에 한번 이렇게 사슴을 사냥을 해와 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 너무 맛있게 먹어서 행복해 더할 나위 없어. 이 행복감이 쭉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음 사냥을 하지 않아서 굶어 죽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이 행복이라는 감정도 이렇게 리셋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행복이 아주 강력한 행복이 한 방 딱 왔을 때 그 행복의 순간이 쭉 계속 이어지는 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 어, 행복의 순간이 왔다가도 또 일정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리셋이 돼서 리프레시 돼야 된다. 그래서 그 행복 관련해 가지고 이런 아주 유명한 명언도 있어요.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저기 땡땡에 들어갈 단어가 혹시 뭔지 아실까요? 한번 맞춰봐 주세요. 아, 너무 쉬웠나? 우리 정빈님이 바로 맞추셨어요. 자,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라고 하는 명언이 있어요. 강도.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한 방 세게 오고 그 한 방 세게 왔던 행복의 그 순간이 계속 이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행복은 작고 소소해도 좋지만 여러 번 자주 빈도 높게 와주는 게 그게 바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명언이에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어, 이제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이 퍼졌지만 많이 상용화됐지만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자주 만들어내는 거. 자, 요게 아주 강력한 숫자인데요. 자, 83 빼기 땡땡. 여기 땡땡에 여기 땡땡에 자신의 나이를 한번 넣어봐 주세요. 83 빼기 자신의 나이 땡땡. 음, 나오는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 숫자를 마음속에 한번 남겨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봤던 83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입니다. 우리가 아주 신체 건강해서 별 사고 없이 무탈하게 우리의 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83세까지 살 수 있는 게 기대가 됩니다. 여성분들은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고요. 남성분들은 조금 작지만 그래도 80살 정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봤던 83에서 땡땡 자신의 나이 이거를 뺀 숫자 이게 바로 우리에게 남은 인생 시간이 됩니다. 인생 시간.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숫자들이 제게 남은 숫자들이
제 인생에 남은 숫자들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만약 하루에 한 번씩 행복해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행복한 순간을 매일 한 번씩 만든다라고 하면 제가 앞으로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순간은 몇 번이 될까요? 제겐 16,425번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제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숫자는 저와 다르겠지만 이렇게 계산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자,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그리고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물론 일도 하고 맛있게 먹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이라는 감정도 추구해야 된다. 그거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선택이다라고 한번 봤을 때 한번 어떻게 행복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수시로 만족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응답을 하신 분들이 44.4% 있다고 하고요. 하고 싶은 일들을 되도록 마음껏 열심히 돈을 모은다, 행복하다고 마음 컨트롤을 한다, 주위 사람들을 더 잘 챙겨준다. 어떤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예시들도 하나의 그 음,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연세대 서은국 교수님의 솔루션을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그 서은국 교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키워드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솔루션을 제공을 해줘요. 사람과 쾌락. 사람과 쾌락. 그리고 이거를 경험으로 엮게 되면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 되게 행복해 보이죠? 사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는 이 순간, 이 순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 그리고 맛있는 식사, 먹는 행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생존 전략이 되고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행동인데 이 두 가지를 하나의 경험으로 묻게 되면 바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서문국 교수님께서는 그 당신께서 약 25년 이상 행복 관련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조사도 하고 고민을 해 보았을 때 서은국 교수님께서 스스로 내리는 어떤 행복의 가장 좋은 솔루션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한번 이 행복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키워드를 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장소 혹은 아이템. 장소 혹은 아이템. 저도 이제 사람은 동일합니다. 사람. 음.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장소를 가는 것, 혹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아이템이나 액티비티를 같이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 이 저는 우리가 큰 돈 들이지 않아도, 혹은 당장 로또가 되지 않아도 어, 이렇게 행복한 순간들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어, 정말 그 우리 팀원분들에게도 그렇고 제 주변에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조언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가 무조건 행복해질 수 있는 아이템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어떤 특정한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특정한 음악이 될 수도 있고 특정한 놀이가 될 수도 있고 아이템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무엇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정말 우울하고 힘들고 기운 없고 허탈하고
좀 내가 좀 바닥을 친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에 왔을 때 내가 이 장소에 가면, 이 행동을 하면, 이 음악을 들으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음식을 먹으면 난 무조건 기분이 좋아져. 라고 하는 아이템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좌측 상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장소입니다. 제 고향 거제도에 있는 바람의 언덕이라는 장소예요. 저는 이 바람의 언덕을 거의 연례 행사처럼 가요. 그래서 이 바람의 언덕에 저쪽 언덕 끄트머리에 가면 벤치가 있는데 그 벤치에 기대거나 누워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인 신세계 교향곡 2악장을 듣고 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인드셋을 다시 리셋시키거나 가다듬거나 혹은 어, 힘을 내기 위해서 파이팅을 다지기. 그리고 야구장이나 볼링장에 가면 저는 또 무조건 힘이 납니다. 그 야구장에서 들리는 그 응원 소리, 그 활기, 그 볼링장에 갔을 때 그 조금은 쾌쾌하지만 내 코를 뚫고 들어오는 그 볼링장의 냄새, 그 볼링 공이 굴러가서 핀이 깨지는 소리, 스트라이크, 환희, 어떤 그런 것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소들인데 이 장소에 가면 저는 무조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 들 때, 힘이 안 날 때, 힘을 받고 싶을 때는 야구장, 볼링장 혹은 바람의 언덕을 저는 찾아가요. 여러분들도 이런 자신만의 행복 아이템을 꼭 하나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까 우리가 앞에서 그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나의 남은 인생의 시간. 그리고 그 남은 인생 속에서, 어, 내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앞으로 나는 얼마나 더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몇 번이나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경험들 속에서 나는 얼마나 웃을 수 있을까? 결국은 행복도 반복된 경험입니다. 어, 그래서 이 우리는 우리 또한 생물이기 때문에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생존 본능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DNA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혀 있고 그리고 DNA가 이야기를 하기를 또 우리에게 행복한 순간을 꼭 만들어. 그게 네가 살아갈 수 있는 어, 생존 전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템, 어, 좋은 장소, 음식,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무엇이든, 어, 무엇이든.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메시지를 드리면서 오늘 그 행복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을 조금 재정의를 해보고 그리고 그 행복하기 위한 순간을 어떻게 좀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팁까지 한번 같이 모아서 이렇게 오늘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우리 팀원분들은 다들 그 동기부여가 이미 충만하고 매사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외롭거나 좀 힘들거나 그런 기운을 느낄 만한 틈도 잘 없으신 분들이겠지. 혹시나 어, 대화를 나누고 싶거나 기댈 곳이 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좀 멘탈을 좀 힐링하고 싶은 어떤 그런 순간이 있다면 그런데 누구를 찾아봐야 될지 나도 제프한테 전화를 해야 될지 라는 생각이 좀 드신다면 언제든지 우리 시간의 마법사들에게도 연락을 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게 제 마지막 메시지예요. 당신이 정말 빈틈없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겠지만 오늘 인트로 노래가 제가 지난주에 공유 드렸던 성시경의 어 너의 모든 순간이라는 노래였어요. 그리고 그 왜 제가 팀원들에게 좀 물어봤었잖아요. 이 노래 가사들 중에 혹시 마음에 드는 가사가 있느냐고. 저는 이 가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 꽂힐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빈틈없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쳐보겠습니다. 음.